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4년 2월 14일 오전 4시 25분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차트 기준 49,092달러. 그 다음에 CME 차트 기준 고양이 소리가 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49,230달러네요. 그러면 대략 150달러 또는 그 이상 프리미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인데, 제가 이제 어제 이 평행 채널 관점에서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61,000달러 내지는 62,000달러 이 채널의 중단이 충분히 저항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주지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이 대형 평행 채널 관점에서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 평행 채널 또는 이제 박스권도 마찬가지죠. 이 박스권 무빙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죠. 이 트랩이나 아니면 이 페일러 구조는 원래는 이제 이런 박스권 라인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박스권 라인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라인에서 이러한 트랩이 나오고 아래에서 트랩이 나오고, 만약 여기 상단을 찍지 못하고 페일러 형태가 나오게 되면 하단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걸 단순히 이렇게 네모난 박스권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 평행 채널의 형태에서도 충분히 응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조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와이코프 패턴이 단순히 이런 네모난 박스권 채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형태에서도 와이코프 패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기울어진 박스 내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구조가 지난 201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6년 7년 동안의 사이클에서 몇 번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이때 이른바 트랩이 나오면서 완전히 채널 상단까지 끌어올렸고요. 이 당시에는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에서 페일러 형태가 나오면서 결국 이 추세가 깨질 때 이건 이 큰 채널의 상단을 충족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 라인에서는 이때 제가 이제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을 이 라인에서는 충분히 여기까지의 채널 하단까지의 조정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이거죠. 채널 하단까지 한 13,000달러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가 나왔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페일러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잘 보세요. 이런 패턴들은 계속 반복되니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이 페일러 구조를 만들어낸 하락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돌파가 돼버리죠. 돌파가 돼버리죠. 그리고 깔끔하게 여기서는 테스트까지 깔끔하게 거치고 있는 모양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 말은 즉슨 이 채널 상단에서 나왔던 페일러 구조가 컨펌이 되면서 하락이 나왔지만 이 하락이 다시 한번 이제 돌파가 됐다는 얘기죠. 추세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바뀌었죠. 그리고 그 추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채널 하단까지 나온 게 아니라, 가격이 채널 하단까지 정확히 떨어진 게 아니라 이때처럼 어떻게 됐나요? 역시 바닥에서도 위에처럼 어떠한 페일러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죠. 똑같죠. 근데 이건 뭐하고도 똑같다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걸 이제 박스권 구조로 봤을 때 잘 들으세요. 자, 평행 채널 상에서 상단에서 페일러 구조, 하단에서 페일러 구조가 나왔지만 이거 뭐하고도 똑같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박스권 구조에서는 이 고점에서 페일러가 아니라 트랩 구조가 나왔죠. 고점에서. 근데 여기 똑같이 대칭적으로 밑에서도 뭐가 나왔다고요? 트랩 구조가 나왔다고요. 그 말은 즉슨 뭘 의미하냐면, 잘 들으세요. 그 말은 즉슨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이 바닥에서 페일러 구조를 만들어낸 이 구조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걸 한 번에 트랩을 만들고 채널 관점에서 페일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이건 단순히 이 박스권의 상단 혹은 이 채널의 상단까지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박스권 상으로는 트랩 구조를, 평행 채널 구조에서는 페일러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자, 이걸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박스권 상단까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고,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나요? 자, 여기서 트랩 구조가 나왔어요. 자, 여기 트랩 구조를 만들어내고, 하지만 다시 복귀를 했죠. 그 말은 즉슨 여기까지는 간다는 얘기거든요. 최소 트랩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실제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박스권 구조와 이런 평행 채널 구조에서는 어쩌면 이 트랩 구조와 페일러 형태가 더 중요하게 조금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페일러 구조를 만들어내고 저점에서 똑같은 페일러 구조를 만들어내고, 박스권 부분에서는 고점에서 똑같이 트랩 구조를 만들고 하단까지
조정이 나왔고, 하지만 저점에서 똑같이 트랩 구조를 만들고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직 박스권의 상단까지 오르지 않았고.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최소 이 차트는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고, 밑에서 이 트랩 구조를 만들어내는 걸 봤을 때, 오히려 이 박스권의 돌파가 일어나면서 자, 이 평행 채널, 상승형 평행 채널 관점에서는 아래에서 페일러 구조, 트랩 구조가 아니라 페일러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최소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라는 의미고요. 이 페일러 구조를 만들어내고 지금 차트가 올라가고 있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오히려 이 채널은 이제 다음 사이클에서는 깨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조건은 뭐라고요?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이 페일러 구조, 박스권 내에서는 트랩 구조를 만들어낸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이 평행 채널 구조는 깨지면서 이제 아마 이게 이렇게 될 확률이 훨씬 더 크다 이거죠. 네. 위에서 뭐 채널 중단에서 저항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혹은 뭐 채널 상단까지 갈지.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비트코인 100만 달러 혹은 200만 달러가 저는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0년, 20년. 뭐 흔히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하는 금이 ETF 통과 이후 뭐 한 10년 이상 동안 보여줬던 가격 퍼포먼스를 그대로 비트코인 따라가게 된다면 비트코인 100만 달러가 결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건 조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고양이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평행 채널 구조에서 만들어졌던 이 두 번의 페일러 구조, 대칭적으로 박스권 구조에서 만들어진 두 번의 트랩 구조를 봤을 때 최소입니다. 우리는 이 채널 상단까지의 상승 혹은 오히려 이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라인은 되게 중요한 이제 피보나치 중첩 레벨이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61,000달러에서 62,000달러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 복귀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역사는 반복된다. 그건 차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함이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결국 이제 이게 돌파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어디에서 고점 레벨이 형성됐는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돌파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첫 돌파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되고요? 뭐 테스트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이 다음은 요거는 테스트라고 봐야겠죠. 테스트 캔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요거는 그럼 보시게 되면 고점이 이제 다시 한번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걸 뭐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아담 앤 이브라고 보셔도 되고, 대신 넥라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네, 기울어져 있죠. 네, 똑같죠. 이렇게 넥라인은 어떻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목표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돌파한 라인에서 여기만큼 1대1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1대1 목표값이 어디입니까? 여기거든요. 결국 2021년 10월에 그 선물 ETF 발로 작성했던 고점이 어딘가요? 69K가 되죠. 네. 결국 정확히 아담 앤 이브의 목표가 뭐 쌍바닥이라고 보셔도 되고, 뭐 삼각 수렴으로 보셔도 되고, 뭐 이름은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쌍바닥이라고 보셔도 되고, W 패턴이라고 보셔도 되고, 아담 앤 이브로 보셔도 되고요. 단순히 그냥 이 삼각 수렴, 대형 삼각 수렴으로 보셔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상단 목표값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돌파한 라인에서 1대1만큼 올라갔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뭐 정확히 이 고점 라인을 작성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는 못 털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제 목표값은 1.618 레벨이 아니고 어디였다고요? 2.618 레벨이었다고요. 39,000달러, 38,000달러, 39,000달러 레벨이었다고요. 38, 아직도 저는 그래서 38만 달러가 제 중장기적인 목표값입니다. 네. 하지만 전 이때는 이제 실패하지 않고 고점에서 거의 모든 코인을 다 매도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이 분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특히 토탈 차트 상에서도 똑같은 피보나치 목표값을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됐죠? 근데 이 구조가 역시 또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다시 한번 이런 구조가 어디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여기에서 또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여기에서도 또 한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도 역시 이걸 이렇게 보면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봤을 때 똑같죠? 거의 똑같죠? 이게 똑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달리 느껴지면 안 되는, 요거하고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이라고. 요거하고 똑같은 패턴이라고요. 네. 이때 테스트하면서 살짝 안으로 들어간 것도 똑같죠. 이때도 꼬리로 살짝 안으로 밀고 들어갔죠. 네. 얼마만큼 올라갔다고요? 여기 파동에 1대1까지 정확히 올라갔다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그 가격이 어디였다고요? 이때 고점이었다고요. 이때 12월에 찍었던 11월이었나요? 네.
요때 69,000달러, 68,900달러라 그랬죠. 거의 오차없이 피보나치가 떨어지죠. 근데 이 라인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피보나치 중첩 레벨이라고요. 네. 결국 우리가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보나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가 피보나치 중첩 레벨이라고요. 여러 피보나치 값이 중첩이 되는. 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네.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목표값은 38만 달러였지만 여기 두 번째 구간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좀 저는 이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다고요? 네, 여기까지 보고 있다고요. 결국 여기까지 채널 중앙. 이때도 채널 중앙에서 똑같이 저항 받은 것처럼 이때 여기를 뚫고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 이 패턴을 만들어내고 상승이 나와 주었지만 여기를 뚫고 가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한 달 동안 저항을 받았다고요? 이 채널의 중앙과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의 꼭대기가 겹치는 라인에서. 자, 다시 한번 어디에서 저항이 나왔다고요? 이 채널의 중앙과 직전 고점이 겹치는 라인에서. 네. 여기서 똑같이 저항이 나왔다 이거죠. 네. 재밌게도 여기는 결국 이 패턴의 목표값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거쳐가는 중요한 중간 과정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 트랩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 평행 채널의 상단까지는 곧 죽어도 한 번은 가겠구나라는 일종의 강한 기술적 분석에서의 근거가 됐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번 상승장, ETF 발로 올라간 이번 상승장의 고점은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부터 21년 말까지 이 상승폭을 저는 훨씬 뛰어넘을 거라고 보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결국 이 고착화된 상승의 평행 채널의 고점이 돌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가 결국 돌파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 고점 레벨이. 네. 그리고 더 가파른 이른바 가속 채널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어떤 연료 주입은 결국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결국 여기를 뛰어넘고 미국 쪽 기관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 이루어졌듯이 여기만 돌파되게 되면 단순히 이제 미국 쪽 기관들뿐만 아니라 펀드, 그게 단순한 은퇴 펀드가 됐든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수익형 펀드가 됐든 글로벌적으로 수많은 자금들이 이 시장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구조, 돌파 이후에 1대1만큼 올라가면서 목표값을 충족시켰던 부분, 그렇게 지나고 보면 차트 분석 무슨 쓸모가 있냐, 차트 분석 아무 의미 없다. 네. 존중합니다. 네. 존중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의미가 없을까? 물론 이걸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피보나치 레벨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피보나치 얘기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 일화가 있는데 천문학자들이 해왕성을 어떻게 발견했는 줄 아세요? 해왕성. 이건 그냥 확인 안 된 썰이 아니라 해왕성을 제가 명왕성이 왜 명왕성 퇴출되는 과정과 피보나치 레벨의 상관관계는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네.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우주의 질서를 만약에 어느 정도 대변한다면 명왕성은 도저히 태양계의 어떠한 공정 궤도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행성이었다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이 있고 수금지화 목토 천해 다시 한번 태양이 있고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까지 하게 되면 이 피보나치 수열 구조상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피보나치 수열 구조상.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해왕성을 발견했냐면 천왕성을 발견하고 나서 천왕성이고 맞죠? 천왕성을 발견하고 나서 천왕성이 발견되는 걸 봤을 때 피보나치 어떠한 수열 구조상 태양계가 어떠한 특정한 수학적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면 1년 365일이고 자전 주기가 24시간 이와 같듯이 분명히 그 다음 행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찾아낸 게 해왕성이에요. 근데 해왕성 발견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명왕성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명왕성까지 인정. 명왕성 다음에 다른 게 없을까 계속해서 이제 찾아내다가 계속 연구를 거듭했더니 명왕성은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 아니라 외행성이라고 봐야겠구나 라는 게 밝혀지면서 얘가 퇴출이 됐죠. 결국 해왕성까지 해서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피보나치 수열 구조가 맞는 범위 내에서 이 태양계의 행성 배열이 완성이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천왕성 다음에 해왕성이 있을 거라는 어떤 피보나치 수열에 기반한 호기심의 결과가 이 태양계에서 새로운 행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됐듯이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걸 분석하면서 야, 이건 좀 뭔가 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비트코인은 사토시가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미래 가격대를 이미 프로그램된 상태에서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결국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특정 가격 차트가 이 정도로 피보나치 값을 추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주식 차트가 이렇게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외부적인 힘이 개입되면서 그게 다 깨지거든요. 초반에는 지켜지다가도. 그거 엘리엇 파동도 마찬가지고요. 네. 좀 뭔가 좀 신박한 구석이 있다 이 말이죠. 네. 신박한 구석이 분명. 네. 이때도 결국 786이 하락폭에 대한 최고 되돌림 레벨이 됐듯이 이번에도 결국 786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큰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786 레벨이 돌파가 되었다 이거죠. 이게 다시 이 아래로 내려올 거라고 봤을 때 조금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때도 786에서 다시 786이 돌파됐을 때가 여기잖아요. 네. 여기였잖아요. 근데 여기잖아요. 다시 돌파됐을 때가 언제였나요? 2020년 거의 한 1년하고도 2개월 만에 돌파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안 내려오고 이제 여기가 강력한 지지 레벨이 되면서 결국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네.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좀 강력한 지지 레벨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오히려 어쩌면 이제 여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채널 중앙이 되지 않을까. 네, 오히려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구간은 오히려 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채널 중단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만약에 돌파가 된다. 우리는 목표값을 어디로 봐야 된다고요? 최소 채널 상단까지는 네, 팔지 말고 존버하셔야 됩니다. 네, 존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런 추세선이 또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나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추세가 깨지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페일러 구조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튀어야죠. 네, 튀어야죠. 이때처럼 페일러 구조가 나온다. 혹은 여기가 살짝 돌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가는 트랩 구조가 나온다. 그러면 다 팔고 튀셔야죠. 네. 그러기 전까지는 즉 이 채널 상단에서 페일러 구조나 트랩 구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존버인 겁니다. 네. 비트 기준, 이더리움 기준. 그럼 조건이 세 가지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조금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저는 오히려 이 채널 구조의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걸 조금 머릿속에서 계속 각인시킨다면 피트 이더를 저는 쉽게 못 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신경질적인 댓글을 조금 많이 달아드렸죠. 여기에서 좀 비트 좀 팔고 어차피 조금 조정이 크게 나올 것 같으니까 현금 확보한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담을까요? 라는 댓글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실제 제가 말씀드렸던 모양이 완성되고 나니까 그런 댓글이 정말 많이, 그러니까 제가 아니 정말 이 아래에서 비트 이더 크게 매수한 사람이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파신다고요? 라는 이제 대물음을 많이 드렸는데 근데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고점 돌파된 것도 아니고 고점에서 뭐 이런 게 확인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승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닌데 저는 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과론적으로 언제 파셔야 된다고요? 기준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와서 딴소리 한 게 없기. 뭐 이런 추세 구조가 깨졌을 때, 네, 이 추세 구조가 깨졌을 때, 그리고 이 채널 상단에서 페일러 구조, 채널 상단에 닿지 못하고 상승 추세가 깨진다라든가, 혹은 트랩 구조, 여기를 돌파했는데 다시 차트가 안으로 기어든다거나 그런 형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비트 이더는 존버하세요. 38만 달러까지 가든 뭐 돈 나온 누나의 말처럼 100만 달러까지 가든 그냥 존버하는 겁니다. 네, 네, 존버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이 추세에 따라서 비트가 계속 그냥 야금야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 추세에 따라서 그냥 여기는 안 깨고 계속 이렇게 뭐 야금야금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모르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추세에 따라서 또 조정 주면서 야금야금 계속 그럼 언제까지? 여기 상단 닿을 때까지는 팔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2027년까지 이런 데 계속 지키면서 올라가게 되면 50만 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50만 달러까지. 여기가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저희의 목표가는 여기 아래에서 페일러 구조, 이 박스권 레벨에서 트랩 구조가 만들어졌으니까 목표가는 어디가 돼야 된다고요? 이 채널 상단이 돼야 된다고요. 아니 돌파된 이후에 그 가속 채널의 특정한
저항 레벨이 돼야 된다고. 중간값이나 혹은 가속 채널 또 다른 상단이 돼야겠죠. 여기 이 추세만 안 깨지면 됩니다. 이 추세만. 지금 또 하나의 이제 가속 추세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마도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 추세 속에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좀 뭐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1파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파동이 ABC 약간 플랫 패턴으로 나왔고요. 이걸 뭐 러닝 플랫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플랫 조정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익스텐드 플랫의 형태가 아니고 그냥 쌍바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가장 긴 3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엘리엇 파동에서 보통 보시게 되면 하나의 이제 충격 파동은 특정한 그 평행 채널 구조 속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기울기가 똑같은.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만약에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엘리엇 파동 싫어하긴 하지만 좀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786 돌파가 나왔으니까 고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이 저점은 여기가 되니까, 이게 뭐 단순히 ABC 파동이면 1대1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만약 1대1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라고요? 여기까지, 뭐 49,975달러까지. 이게 단순한 그냥 ABC 파동으로서 이런 ABC 패턴을 완성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가 저점이죠. 딱 여기까지. 이게 좀 이상하게 그어졌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ABC 패턴 완성하게 되거든요. 49,975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 ABC, 그럼 다시 또 ABC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전체 상승분의 피보나치 되돌림 값으로 충분히 그 조정의 목표 값은 챙겨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관점도 존재하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올라가는 파동이 단순히 ABC 파동이 아니라 임펄스 충격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다음 파동의 목표 값은 최소입니다. 최소. 여기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 1.618 레벨. 그리고 아마도 이제 3파동이 가장 크게 연장이 되니까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 2.618까지. 네. 근데 2.618은 피보나치 중점 레벨이에요. 여기하고 중점 레벨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가격대가 뭐라고요? 2억이라고요. 2억. 15,000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2억. 이게 원화 차트 분석하게 되면, 원화 차트 제가 예전에 분석해 놓은 게 아마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봐보세요. 네. 여기에서 저항받을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피보나치 중점 레벨이니까. 네. 여기에서 좀 한번 덜컹할 여지가 저는 상당히 많고, 만약에 뭐 충격파동이 3파동이 여기에서 완성되고 그 다음 이제 4파동이 나오게 되면, 4파동은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아마 그 말 그대로 지그재그 파동이나 혹은 지그재그 이제 535 파동이 되거나 아니면 삼각수렴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거하고 동일한 형태는 아니니까 그러면 거의 지그재그가 뜬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큰 수준의 조정이 나오겠죠. 네, 535로. 그것까지 감안하면 2억 달성 이후에는 좀 상당히 큰 조정폭이 나올 거라고 우린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아마 큰 조정이 나올 거예요. 단순히 뭐 지금 말씀드렸던 뭐 21에서 22% 레벨이 아니라 이런 수준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두는 것과 세워두지 않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어요. 뭐 이런 수준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요. 네. 이렇게 큰 조정, 네.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전으로 보게 되면 이때도 이때 조정이 상당히 조금 컸거든요. 네. 여기는 아마 고점 돌파하면서 나왔던, 여기네. 이때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고점 레벨이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하고 꼬리까지 포함하면 여기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라인을 돌파하는데 엄청 애를 먹었죠. 네. 뭐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채널 중단 돌파하는데 엄청난 애를 먹었듯이, 네. 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여기도 혹시 채널 중단하고 겹치는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채널 중단하고 겹치죠. 신기하게. 네. 채널 중단 값하고 겹치잖아요. 네. 그죠? 채널 중단에서 저항받으면서, 근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레벨이네요. 채널 중단은 여기에서 좀 저항을 받지만 전고점 돌파하는 레벨은 이제 여기에서 한번 부대끼는 게 확인되시죠. 네.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네. 채널 중단에서 저항받는 모습은 조금 확인돼요. 근데 이 채널도 조금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차트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채널보다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채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 제가 이 채널도 언제 말씀드렸냐면, 요거를 아마 제가 여기에서 거의 풀매수 받다시피 했을 때 365주 EMA하고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기가 뭐 의미 없는 레벨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요 라인의 의미 부여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레벨에 의미 부여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365주 여기 저점보다도 여기가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저점 레벨이다. 이거는 그냥 트랩 구조 만들어내면서 만들어진 좀
휩싸운 무빙이니까 조금 의미 부여를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진 뭐 언제부터 이어진 거나 2013년부터 이어졌으니까 10년이 넘었네요. 이 12년짜리 채널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그냥 크게 한 파동이 유지되고 있는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죠.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여기가 깨지면서 계속해서 지금 어디에서 저항을 받고 있나요? 네. 이거 못 뚫고 있죠, 채널 하단을.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디쯤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이런 추세로 올라가게 되면 제가 한 4월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이 62,000달러 부근과 62,000달러 부근과 그 다음에 이 채널의 하단이 이 겹치는 라인이 다시 한번 발생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죠? 만약 여기에서 이 추세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만약 여기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요 추세 타고 대략 4월 중순쯤에 요 10년이 넘은 12년짜리 이 대형 채널의 하단과 또 여기 고점과 그 다음에 아유 지워버렸죠. 여기 평행 채널 이렇게 이게 좀 재밌습니다. 구조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이걸 좀 재미 붙여가면서 하시면 되게 좋은데 어디하고 여기 채널 중단하고 겹쳐버리죠. 네. 자 다시 한번 어떻게 겹친다고요? 여기 상승 평행 채널의 중단과 이 12년짜리 상승 채널의 하단과 여기서는 지지 저항 구조가 몇 번 나왔어요. 지지받았죠. 잘 보세요.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두 번째 저항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조금 지울게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또 확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가. 자, 여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한번 상단, 도달, 그 다음에 하단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울게요. 잘 보세요. 여기 고점 부분에서 뭐가 나오고 있나요? 페일러 구조가 나왔죠. 페일러 구조가. 자, 여기 찍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이 추세가 깨지면서 자, 여기 추세가 깨지면서 이 상승 추세가 깨지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오르고 추세가 깨져버렸단 말이죠. 네, 그 말은 뭔가요? 아, 여기에서 좀 대형 페일러 형태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 말은 어찌되었건 여기 하단까지는 떨어진다고요. 제가 대대적으로 좀 매수를 강조드렸던 여기 365주 EMA. 근데 이 페일러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단순히 이 채널 하단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채널 깨버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트랩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죠. 자, 다시 여기에서 지금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트랩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아직 트랩일지 아니면 정말 이 아래 하락의 가속 채널까지 떨어질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기 돌파가 일어난다. 자, 만약에 여기 채널 안으로 다시 돌파가 일어난다. 잘 들으세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트랩 구조가 이만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잘 들으세요. 트랩 구조가 여기에서 요만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만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만큼이. 그죠? 그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채널 상단까지 올라간다고요. 여기까지 올라간다고요. 가격이 얼마냐면 150만 달러입니다. 150만 달러. 네. 그만큼 좀 대형 트랩이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 보고 이런 트랩 구조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조금 잘 보세요. 이런 트랩 구조는 어디에서 또 우리가 발견되는 부분이 있냐면 이걸 이 얘기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었던 여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트랩 구조 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기술 하나 알고 계시면 앞으로 뭐 알트가 됐던 자,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이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똑같죠? 네, 똑같죠? 네,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이 아래에서 뭐가 만들어졌죠? 트랩 구조가 만들어졌죠. 네, 트랩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때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의 뭐 점쟁이처럼 이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을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였다고요. 네, 잘 보세요. 네, 여기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데 얘를 먹고 있죠. 얘를 먹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시죠? 자, 여기 돌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봐보세요. 네. 이 트랩 구조 페일러가 아니죠. 트랩 구조 만들어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 돌파해버리죠. 물론 여기 뚫는데 엄청 애를 먹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몇 번 시도하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째 뚫어내나요? 네 번째 뚫어내죠. 네. 하지만 이 이후에는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네. 가속 채널로 가버린다고요. 네. 그리고 어디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가속 채널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뭐 주봉 차트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5분봉 차트, 10분봉 차트는 뭐 조금 힘들 수, 이런 단기 시간 프레임에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고요. 네. 결국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 또 반복하는데, 이걸 좀 단기 시간 프레임에서 보시게 되면 이걸 좀 빨리 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걸 좀 뭐 누가 알려줘서 보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분명히 이제 이게 박스권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박스권인데 뭐 조금 더 보게 되면 뭐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라고 볼게요. 여기 핵심 박스권이죠.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트랩 구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트랩 구조라고 보기엔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건 단순히 트랩 구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여기 44K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44K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44K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2층 구조, 복층 구조로 된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걸 복층 구조로 봤을 때 결국 우리는 뭐만 확인되나요? 네. 요것만 확인이 되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트랩. 만약 여기 하단을 닿지 않고 여기 추세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건 뭐라고요? 페일러. 네.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박스권의 상단까지 올라간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버렸죠. 트랩 구조를 만들고 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오히려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요? 아, 요거 1대1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겠구나. 좀 많이 길어지는데 충분히 좀 배울 부분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소 저는 요거를 보통 이런 경우에는 W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이거 1대1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요. 네. 그러면 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대략 6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라고 만약에 보게 되면, 여기까지라고 볼게요. 자, 여기가 넥라인이 되죠. 이게 1대1로 올라가게 된다. 네. 이게 어디에 걸리나요? 여기에 걸리잖아요. 61K, 62K 라인에 또 정확히 겹친단 말이죠. 네. 61에서 62K 라인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맞물려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럼 이 구조가 실패하려면 고점에서 이제 또 다른 트랩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최소 이제 뭐 주봉상에서 차트가 다시 이 안으로 기어 들어와야죠. 네. 이 안으로 차트가 만약 기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하락을, 혹은 여기 중간까지 하락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44K까지 하락 혹은 40K까지의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부터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여기 고점 돌파한 뒤로 다시 한번 48K 아래로 차트가 내려오는 구조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미 지금 일봉 마감까지 채 한 3시간 반 정도 남았지만 여전히 49K 위에서 머는 거 있다는 거죠. 최소 주봉상에서는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트랩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고점에서 또 이중 트랩 구조를 만들어내지 말한 법은 없지만, 일단 지금 상황만 보게 되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요. 네, 62K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특히 제가 방금 주봉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10년짜리 평행 채널, 2017년부터 만들어진 7년, 8년짜리 평행 채널, 이 두 가지 속에서 겹치는 라인이 분명히 있었죠. 네, 겹치는 라인이 어디가 돌파돼야지 트랩 구조가 완성이 되는지,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이 페일러 구조를 저점에서 만들고 그 고점의 목표값이 충족이 되는지.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좀 누구나 좀 자주 적용을 해보고 실제 응용을 해서 매수 매도 전략으로 삼는다면,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아니면 뭐 좀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다른 눈으로 차트를 보면, 그 다음에 좀 큰 시간 프레임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작은 안목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보인다 이거죠.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비트리더 팔지 마시라고요. 제발 좀. 네. 비트리더 제발 좀 팔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 결론을, 근데 뭐 납득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납득이 좀 이성적인 판단 근거에 의해서 납득이 가야지 안 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근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좀 뭐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많이 오신 분들도 있고, 네.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새롭게 느껴지시면 안 되는데, 네. 그 다음에 고맙게도 네, 지금 멤버십을 제가 어제 활성화시켰는데 벌써 50명 가까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좀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당분간 좀 단일 멤버십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잘 잡아서 좀 큰 수익이 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고마움의 배려심일 수도 있겠지만, 네, 좀 비싼 12만원짜리 멤버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2만원짜리 멤버십 제가 여기 돌파할 때 제가 활성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름만 존재하는데 여기 돌파하게 되면 다들 어느 정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마음이 좀 푸근해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조금 부담되는 액수는 아닐 거라 생각을 들어요. 정고점 돌파됐는데 그 금액이 부담된다라고 하면 대체 여기 아래 구간에서 어떻게 지금 매매를 진행시켰는지 자기 스스로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은 그 상위 멤버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음에도 그냥 구독 눌러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뭐 새벽 시간에 잠 깨자마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 비트기도 팔지 말자. 네, 비트기도 팔지 말자. 최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소 어디까지 파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 상단 아니 여기 돌파한다니까요. 네. 여기 돌파할 거예요 아마. 네. 여기에서 페일러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요. 네. 좀 자기 그 트레이딩 뷰 차트에 좀 그려 놓으세요. 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 돌파되는 순간, 정고점 돌파되는 순간, 이 채널의 중단이 돌파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트랩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곧 죽어도 이 차트는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여기까지 올라간다고요. 여기가 아니라 제가 방금 그 짧은 시간 프레임에서 말씀드렸던 건 어디였고요? 여기였죠. 여기까지 팔지 마시라고 했지만 이제 만약 여기 돌파되면 어디까지 팔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팔면 안 된다고요. 여기 어디라고요? 지금 120만 달러라고요. 좀 비트1억 팔고 싶으세요? 네. 물론 비트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알트코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코인에 저는 75%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알트코인의 미래는. 그 중에서도 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알트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CME가 너 증권이지 라고 공격했을 때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알트가 있다고요. 대표적인 게 스택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모른다고요. 알트의 미래는. 그래서 알트는 그냥 사고 팔고 막 하세요. 네. 적당히 저점 라인에 사고 뭐 고점 구간에서 팔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니 비트를 팔고 싶으세요? 네. 최소 38만 달러까지 가고 어쩌면 뭐 100만 달러까지 정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정말 팔고 싶습니까? 네. 여기 돌파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여기 돌파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이거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아담 앤 이브. 이거 뭐라고요? 아담 앤 이브. 1대1까지 정확히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어요. 68,900달러. 여기 고점이 68,900달러예요. 이거 뭐라고요? 아담 앤 이브. 1대1로 올라간다고?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200만 달러예요. 200만 달러. 비트코인 최소한 0.1, 저는 시드가 없는데, 저 시드가 몇백이거든요. 저 비트 사가지고 0.01개라도 좀 모으세요. 제발 좀. 0.01개라도 모으세요. 네. 그게 어쩌면 졸업할 수 있는 노후 대비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요. 설사 물린다고 할지라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구출이 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코인 투자하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천을 못해요. 왜? 탐욕 때문에. 그리고 핑계를 대죠. 저는 시드가 고작 몇백인데요. 아니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사시라고요. 제발 좀. 네. 정고점 돌파 전까지는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좀 사시라고요. 네. 이상 알트코인 가지고 저도 뭐 알트코인 몇천 프로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스트라이드나 아니면 뭐 인젝티브는 네, 1000% 가까이 수익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봐야 저 그거 500만 원 샀어요. 500만 원. 네. 500만 원 샀다고요. 네. 이거 1000% 먹어봐야 제 기준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떨어지든 말든 존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기준에 500만 원은 당장 뭐 인젝티브한 당장 내일 막 뭐 상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상폐빔 나와서 한 50% 가격 하락이 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이거 500만 원이 250만 원이 되더라도 이거 그냥 매도 쳐도 야 250만 원으로 좋은 경험했다 정도로 그냥 최소 이제 이것 때문에 중매 산해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존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인젝티브를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샀다고 칩시다. 지금 1000% 수익 보고 있는데 저 이거 1000%까지 존버할 수 있을까요? 못해. 어떻게 이걸 1000%까지 존버합니까? 100%만 올라도 수익 실현했겠죠. 야금야금. 제가 500만 원이니까 1000%까지 존버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네. 근데 비트 이더는 다른 문제입니다. 비트 1억, 비트 2개를 사더라도 이건 존버가 가능하다고요. 떨어져봐야 얼마 안 떨어지고 설사 떨어져서 물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구출이 됩니다. 무조건. 여기에 물린 사람 다 구출됐어요. 여기에서 단 1% 정도의 물만 탔어도. 지금 비트코인 구매한 사람도 91%가 수익 구간에 위치했다고요. 근데 왜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드 탓하시면 안 되니까. 저는 시드가 몇백만 원이니까 죽든 살든 뭐 알트로 한 10,000% 먹어야지 몇억 시드 퀀텀 점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비트 0.01개만 사더라도 이게 억이 될 수 있다고요. 억이. 제발 좀 단순한 생각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비트코인 0.01개만 가지고 있어도 전체 세계 인구수 대비 상위 1% 이내에 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상위 1% 이내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0.01개만 들고 그냥 몇 수십 년 그냥 존버치면 전 세계 기준
1% 이내에 드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 어떤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양키놈이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0.01개였던 거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기주 자 뭐 미래 언제 100만 장자가 되려면 비트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그 양키놈한테 물렸는데 그 양키놈이 0.01개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그 유튜브가 있을 겁니다. 네. 이 0.01개 정도로 충분 지금 0.01개 모으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뭐 한 개가 5천만 원이니까 0.01개면 얼마죠? 계산이 안 되네. 지금 한 개가 5천만 원이니까 0.1개면 500만 원. 0.01개면 50만 원이네요. 50만 원. 네. 그거라도 좀 사시라고. 그리고 그냥 팔지 마세요. 그냥 평생 팔지 마세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팔지 마세요. 비트이더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근데 안 사세요. 핑계를 대시죠. 네. 저는 시드가 몇백만 원이라서 비트 사가지고는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시드 억 단위 넘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트 현물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세요. 그 몇 번의 사이클을 겪다 보면 내가 비트를 사야 된다라는 걸 그냥 온 경험으로 체감을 하기 때문에 비트를 무조건 삽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시드 상관없이 좀 그러지 마시고 좀 비트를 좀 꾸준히 모아 가시면 그리고 팔지 마시고 팔 생각 하지 마시고 모아 가셨으면 네.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제 기회가 없거든요. 정말 좀 돌파하면 정말 득달같이 사람들 몰려들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렇게 조정 주면서 안 올라간다고 그냥 쭉 여기서도 그냥 쭉 올라가 버린다고요. 다이렉트로 거의. 네. 큰 조정 안 주면서 어쩌면 그때는 다수 매수 하시려면 비트 한 개 억이 넘어가 있을 거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하나에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건 약간 거부감이 들면서 못 사게 돼요. 아우, 내가 저런 자산을 사봤자 뭐 기대할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이 2배, 3배인데 38만 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기껏해야 몇 배 안 되네. 에이, 알트 살 거야. 근데 알트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냥 다 아시잖아요. 알트들 그냥 거의 90% 이상은 다 뭐 스캠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뭐 돈 한 푼 못 벌어내는. 그래서 알트를 사시더라도 좀 요새는 좋은 플랫폼들 많으니까 1년에 몇백만 달러는 수익으로 좀 걷어들이는 그런 알트 사세요. 근데 그런 알트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몇 개 안 돼요. 지금 비트코인 아니, 지금 원화 상장된 업비트 알트 중에 그 정도 수익을 내는 알트는 지금 뭐 업비트 원화 BTC 마켓에 한 100개 정도 상장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하는 알트는 한 10여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어떠한 뭐 특수한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지금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몇백만 달러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에어드랍 이슈가 사라졌을 때도 그 브리징 수익으로 그 정도 수익을 낼까라고 물어본다면 가망택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엄청난 투자를 받았거든요. 뭐 바이낸스 랩스부터 해가지고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투자를 받은 이게 장담을 못 한다고요. 네. 결국 얘도 쓰레기 코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네, 그냥 유명무실한 몇 개 없다고요. 뭐 유니스왑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죠. 에이브 몇 개 안 된다고요. 네. 메이커다오 언뜻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당연히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죠. 네. 뭐 트론도 뭐 코인 팔아서 네트워크가 유지되진 않거든요. 네.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 뭐 말도 못하는 거고. 뭐 이런 애들 사세요 차라리. 네. 특히 에이브 같은 경우 엄청 저평가된. 얘가 지금 1년 동안 거둬들인 수익이 얼마인데 저는 정말 세력들 꾹꾹 눌러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니스왑 차트 정말 좋은데 좀 사세요. 네. 메이커다오. 네. 체인링크요. 네. 얘가 썰만 무성하지 실제 지금 체인링크가 오라클로 거두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있나요? 네. 썰은 무성하죠. 앞으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오라클로 그냥 모든 멀티체인들이 다 연결될 것이다. 체인링크 네트워크 위에서 썰은 무성한데 실제 지금 뭐 1년에 이 체인링크 네트워크가 실제 그런 브리징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냐고요? 없어요. 네. 그냥 대동강물이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네. 차라리 뭔가요? 생각이 안 난다. 뭘 사셔야 되냐면 뭐죠? 생각이 안 나네. 블러를 사세요. 네. 얘는 지금 실제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블러 마켓에서 NFT를 거래하는 이용자가 있으니까 NFT 거래할 때마다 블러는 수익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기반으로 레이어 2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블래스트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블래스트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 모델이 확실히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블러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더리움으로 수수료가 들어가겠지만, 이더리움으로 이제 자체 블래스트 체인 위에서 블러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블러에서 나오는 모든 수수료는 다 어떻게 되나요? 블러 자체 프로젝트 팀과 여기 블래스트로 가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블러는 어떻게 되나요? 수익 모델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네. 블래스트는 미래가 밝습니다. 블러는 아직도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 얘는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 네. 오스모도 마찬가지죠. 오스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거두었던 수익 자체가 제가 이건 몇백만 달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인터체인 다오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 이더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거 기억하세요. 지금 인터체인 그 다오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 이더 개수가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뭐 도건 때문에 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도건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발표를 꽤 하락장 시작될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아톰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톰 가격을 세력들이 계속 누르고 있죠. 네. 지금 아톰 생태계 코인들이 지금 뭐 대폭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톰 생태계 코인 삼총사, 티아, 인젝티브, 물론 이더리움은 다 걸쳐 있지만 어차피 인터체인이니까 상관없어요. 네, 뉴트론, 이번에 뭐 새롭게 들어온 스트라이드, 그 다음에 뭐였죠? 이번에 그 에어드랍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왜 근데 아톰은 안 갈까요? 저는 이거 하드포크 아톰 1이죠. 이것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개미털이 하고 있다고 봐요. 아니 이거 지금 이걸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올려주겠습니까 세력이? 지금 아톰은 하드포크 때문에 세력이 이걸 다 보고 있는데 올려주겠냐고요. 안 올려줍니다. 네. 언제 올릴까요? 이거 호재 직접적으로 발표될 때부터 올라갈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력들 매집할 거라고요. 개미들은 지쳐나가 떨어지겠죠. 네. 아톰 더럽게 안 오르네. 솔라나로 갈아타야지. 다 얘기 다 그쪽으로 가겠죠. 네. 물론 이제 에어드랍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팔 이유가 없고 아톰 가격이 지지부진하지만 아톰을 스테이킹함으로써 거둬들일 수 있는 에어드랍 기대 수익이 그걸 다 상쇄하고도 남죠. 이 작업을 조금 오래 하셨던 분이시라면 스트라이드로 이미 비트 한두 개 정도는 늘릴 수 있는, 이걸 좀 한 2년 전부터 하셨다면 저처럼 뭐 졸업할 수 있는 코인들이 뭐 20가지가 워낙 있었다 보니까 이제 아톰이 문제가 아니죠. 아톰을 스테이킹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에어드랍 코인들의 기대 수익이 훨씬 더 크니까. 왜 이렇게 에어드랍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IBC 생태계에서 새롭게 딥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톰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건 그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죠. 이제 IBC 특징이 거의 대부분 이제 자체 체인 토큰을 뭐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와는 다르게 자체 체인의 그 거버넌스 토큰을 수수료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제가 뭐 솔직히 말하면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의 미래를 별로 좋게 안 보는 이유 중에 뭐냐면 뭐 아비트럼 기반 TL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수료가 아비트럼으로 쓰이지 않고 다 이더리움으로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결국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저는 DYDX가 그래서 아톰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계속 이더리움 기반에 있었으면 DYDX가 태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더리움이 태워졌겠죠. 근데 얘가 이제 SDK로 넘어가게 되면 코스모스 기반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이제 DYDX가 트랜잭션 나올 때마다 태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저는 이 차이 때문에 아톰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개발자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실은 그게 맞죠.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의 미래를 물론 미래가 밝긴 한데 그래도 뭐 살래 하면 이건 좀 그냥 차라리 그냥 이더리움 사고 말지. 아톰하고 옵티미즘, 이더리움 LSD 코인 사고 말지. 뭐 리도 상승률이 얘네들 상승률보다 더 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LSD 코인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 장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모르죠. 어느 순간 이제 레이어 2에서 또 벗어나서 자체 독립 체인이 될지도 아비트럼 코인을 수수료로 사용하는, 옵티미즘 코인을 수수료로 사용하는, 아발란체는 아발란체 그 뇌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되면 아발란체 코인이 뭐 다 태워지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레이어 2보다는 결국 레이어 1의 시대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작 레이어 1들이 잘 가고 있죠. 네, 레이어 1들이. 레이어 1 중에 유독 안 가는 게 아톰이죠. 왜 안 갈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저는 세력들이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펀더멘탈이 없는 코인도 아니고요. 네. 좀 긴 영상인데 빨래기도 많이 있고,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비트위더 팔지 마세요. 네. 비트위더 팔지 마세요, 제발. 존버하는 것도 그것도 실력입니다. 근데 성격상 도저히 존버가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성격상. 나는 성격이 진짜 급해가지고 그냥 코인 사고는 잠을 못 잔다. 뭐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이 뭐 단타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좀 이게 좀 극복 가능하잖아요. 네. 좀 비트위더는 현물 존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점 제가 세 가지거든요. 현물, 존버. 네. 뭐는 비트위더는 뭐 나머지는 그냥 사팔 하셔도 되고, 네, 뭐 선물하셔도 되고 소액으로 상관없는데 비트위더만큼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 저점이냐? 네, 아직 저점이에요. 언제까지는? 전고점 돌파 전까지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빠르게 다시 또 0.786 레벨을 돌파해버렸거든요. 저는 좀 크게 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최소한 37K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좀 심하게 보면 진짜 31, 32까지는 가겠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좀 넉넉히 보고 있었는데 이거 ETF 파일 때문에 ETF 지금 억제기가 생성되고 있다란 말이죠. 하락 억제기가. 네. 이제 여기 넘기 전까지 사야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여기 센터라인 뚫는 순간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초고속으로 갈 가능성이 없거든요. 여기 상단까지는. 저 여기까지 네. 130만 달러예요. 130. 여기까지 뭐 올라가더라도 뭐 20만 달러까지는 금방 가요. 네.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2025년 5월이었나요? 7월이었나요? 한 12월까지 버티게 되면 38만 달러까지 올라가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요. 뿅 찍고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오겠죠. 프레임 만들면서. 아직 49,000달러예요. 네. 38만 달러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아직 7배, 8배 먹을 여지는 있다고요. 네. 얘네들은 쉽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말트코인처럼 하루에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다고요. 상승장 오게 되면 네. 비트위더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